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9월 6일 저녁인데요. 아마 오늘이 좀 의미 있는 날일 것 같아요. 네,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대표, 네. 태풍이 아마 몇 시간 뒤에 오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내일쯤 오는지. 태풍을 뚫고. 앞두고 저희가 하는 이 트렌톡입니다. 진짜 스펙타클한. 여행이 취소됐어요. 사실 오늘 네. 여행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일요일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덕분에요. 덕분에 이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아, 태풍이 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e스포츠. 네. e스포츠라는 게 이제 게임이죠. 네. 보통 혼자 PC 안에 앞에서 하는 그냥 게임이라 하는데 그런 어떤 경기적인 스포츠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이제 e스포츠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혹시 그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나요? 사실 게임을 잘은 못하는데 게임을 그러니까 막 해봤다가 잘 못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네. 네. 뭐 기억에 남는 잘하는 게임 뭐 있으세요? 재밌게 하는 게임. 저는 이제 철권이나 피파, NBA 스포츠 게임을 자주 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많이 했다가 뭐 지긴 했지만 저도 계속 욕구 의식이, 도전 의식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 뭐 어때? 승부욕이 지면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막 스트레스 받고 지면 스트레스 받죠. 막 그러니까 옛날 그 게임기 만약에 지금은 이제 코인 게임가 사라졌는데 뭐 옛날 같은 오락실에 동전 넣는 게임기였으면 진짜 계속 동전 넣고 도전하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도전식 승부욕이 좀 네. 생기시는. 어떠세요? 게임 같은 거 좀 하시나요?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은데 한 번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보기 전에 와 영화 예고편 같은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 예, 그 회사의 예고편이었어요. 아, 그 한 달에 저희 나라에 140억인가를 투자를 해서 광고를 했고 국내에서 그 이상으로 해서 한 달 동안에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픽도 그렇지만 야 정말 머리가 좋다. 정말 뛰어나다.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 회사가 2014년도에 앵그리버드를 넘어서 세계에서 1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잘 만들고 머리가 좋아서 제가 혹시 이런 걸 경영 전략에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게임과 경영 전략 이렇게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스타크노믹스 해가지고 벌써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게임에 이런 요소들이 다른데 활용될 수 있겠구나. 엄청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게. 게임을 직접 하시는 거를 잠깐 하셨고 뭐 보는 것도 근데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얘네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게임 경험담을 기반으로 해서 떠오르는 주요 어떤 키워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기면은 당연히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통신 속도가 빠르다 이제 5G가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모바일 게임 시대는 되게 중요해가지고 배터리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야 해서 서바이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하게끔 하는 인싸 뭐 그런 키워드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VR이나 또는 AR, MR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e스포츠 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게임보다는 최근에 어떤 게임이 가상현실 시각 미디어로 이렇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스포테이먼트, 스포츠도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전에는 스포츠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떤 게임적인 요소 때문에 인터랙션이 있고 거기에서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그거를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하고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도 그 게임은 이제 하는 것도 하는 건 이제 보여주는 게임 시대라서 유튜브라든지 게임을 녹화하고 실시간 중계하면서 유튜버들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게임을 2명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명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게임 소스나 아니 게임 컨텐츠를
점점 공유를 하게 되는 진짜 네트워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으시나요? 게임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글쎄요, 저는 영화 속에서 보면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헬스케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향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오늘 오전에도 스마트 그 시티 엑스포 다녀왔거든요. 거기에도 보니까는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부분들이 매직 미러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뭐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이제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주제가 e스포츠인데 그러면 보통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스포츠는 뭐 올림픽 종목들이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랑 e스포츠는 이제 그 PC 네, 기반의 네. 게임이나 아니면 뭐 가상현실 게임까지 포함해서 같이 언급을 한다 했을 때 네.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PC에서 하는 게임은 물론 약간 동적이긴 하지만 정적인 상대에서 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바일 자체가 말 그대로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자체가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기의 조이스틱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탠디형 게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VR, AR 결합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주인공이 되는 1인칭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과거 그 PC형 게임 비해서 AI가 그만큼 또 따로 옆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AI들하고 점점 더 AI 선수가 나온다든지 AI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잘 받는다든지 그래서 좀 더 과거에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임 기획자들 입장에서도 기획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좀 뻔했는데 요즘은 이제 즉 이제 게이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성장시키고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프로슈머 입장에서의 좀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더 게임이 생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따라가는 어차피 끝이 뻔한 스토리텔링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움직이고 뛰고 그래서 본인의 신체도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 스토리 자체도 좀 실감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 스포츠랑 이제 컴퓨터 기반의 스포츠는 결국은 이제 집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한다라는 그런 이제 네네. 게임 컴퓨터 게임을 뭐 스포츠라는 그 승부죠. 네. 경기를 하는 그래서 어떤 그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서로 경기를 맺어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를 해서 일종의 게임을 스포츠는 영역으로 좀 끌고 온 것 같은데 여기는 공통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라는 거에는 사실 마케팅 요소가 사실 많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요소들, 네. 마케팅 요소. 그래서 e스포츠라는 영역도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네. 이렇게 그 스포츠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사실 게임인데 네. 보통 스타크래프트라는 많이 쓰는 뭐 게임들을 끌고 가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히스토리상. 그 이제 스포츠들이 이제 과거 스포츠, e스포츠 간의 또 공통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포츠가 어떤 시합이나 그런 약속이다 보니까 매너가 있어야 하고 규칙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 방송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스포츠도 이제 TV 방송국이나 이제 그 대형 하여튼 언론에서 사진도 찍고 중계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1인 방송이나 유튜브 등이 실시간으로 하는 게임 녹화 그리고 그 게임 녹화된 걸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더 방송에도 활용하는 그런 좀 다양한 규칙들하고 홍보 방식이 과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면서도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가 e스포츠 하니까 옛날 스포츠, 저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e스포츠, 상스포츠.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스포츠는 저 스포츠라고 네, 부를게요. 저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 기반 스포츠는 e스포츠라고 그러게. 디스 스포츠. 자, e스포츠와 저 스포츠. 예, 예. 저 세상 스포츠.
그럼 혹시 저 스포츠는 좀 좋아하시나요? 저 스포츠 사실 이제 몸이 좀 건강해야 하는데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많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라는 게 직접 하는 스포츠가 있고 네. 보는 스포츠가 네, 있는데 네. 둘 다 잘 안 하시는지 아니면 뭐 보는 건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주말에서 집에 또 뒹굴뒹굴하는 집돌이라서 많이 봐야 하는데 네, 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스포츠를 좀 이렇게 집에서 관람할 수가 있잖아요. 관람을 네. 좀 하시나요? 사실 이제 그것도 해야 아니 사실 그것도 안 하고 있었었는데 네. 사실 요즘 광고에서 저 스포츠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VR이 아니 VR 가상 그 선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라이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네네. 예전에 저 스포츠는 오히려 직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람을 하거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스포츠가 되면서 실제 관람할 수 있었던 거를 컴퓨터상에서 직접 캐릭터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들 자신이 그 선수가 돼서 실제 시합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는 마치 내가 실제 운동을 하지 않아도 TV에서 보고 내 컴퓨터에서 그 경기 장면에 그 선수들이 뛰는데 내가 마치 뛰고 있으니까 나는 동일한 하나의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몰입감이 데에서 훨씬 좋아지네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이제 팬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조중현님 들어오셨네요. 댓글 남겨 오늘 주제 좋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컴퓨터 기반 스포츠는 e스포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반대 개념이 오프라인 스포츠잖아요. 그거를 그냥 저 스포츠라고 제가 편의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이 온라인 기반의 e스포츠 방식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게임도 있고 축구 게임을 이제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실제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캐릭터로 매핑을 하는 그렇죠.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인기 것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꼭 한국 캐릭터 약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게임 위상이 높아지면서 요새는 또 한국 캐릭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쟁 이제 그 LOL이 그랬었나? 어디서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e스포츠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면은 한국 위상이 높아졌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실제 역사 인물이든 어떤 실제를 가지고 할 때는 거기 캐릭터의 그 전투력이라 해야 되나요? 속성 값이 그 실제 그때 그걸 가지고 세팅이 돼서 뭐 호나우두 캐릭터면 호나우두의 화려한 어떤 개인기들이 반영이 된 거고 근데 그 게임 캐릭터를 쓰려면 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다거나 함부로 못 사는 거죠. 이정료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게임의 묘미 그러니까 이 게임 사는 돈을 벌려면 아이템 구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기억나는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은 가수 아이들도 게임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엑소라든가 아이유가 몬스터 잡는 요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를 나오거나 그래서 그 가수들이 이제 다양한 멀티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게임 속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게임이라는 부분이 이제 경기 관점으로 가면 스포츠인데 어쨌든 거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기존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캐릭터로 들어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런 캐릭터 비즈니스로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게임 말고 그러니까 e스포츠에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축구 e스포츠다 하면은 갑자기 박나래가 나와서 갑자기 뭘 찾는데 갑자기 뭐 요리를 박나래 컨셉이라 치면 요리 뭐 슛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e스포츠 상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그 현실의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듯한 현실하고 융합형으로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그 e스포츠가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의 전자 환경에서 네.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활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네. 여가 활동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또는 대회 또는 리그 이런 현장으로 참여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오히려 중계 관전까지 포함해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사이버 문화 전반까지를 우리가 e스포츠라고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e스포츠 중계를 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TV라든지? 유튜브보다는요 저희 집에 보면은 그 직접 하는 게임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축구를 보고 막 흥분한 상태에서 네.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보니까 네. 옆에서 이제 게임으로 해서 네. 그 자기 경기에 참여했던 그 선수들 이름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로 실제 경기장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전에 비해 그래픽 기술도 정말 뛰어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그대로 자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중계라는 게 솔직히 그 아나운서들이 네, 네, 중계하잖아요. 유난히 목소리 톤이 뭐 그 하이톤이잖아요. 네. 자, 뭐 무슨 선수 쳐들어갑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네네. 막 결국 관중들이 이 평범한 화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화면들을 더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가 이 방송 중계에서의 아나운서 해설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스포츠는 이 중계의 그 해설사, 네, 네. 네, 좀 해설. 그쪽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해설사가 이제 그 e스포츠에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저스포츠에 있었고 e스포츠 없는 게 이제 뭔가 생각해 보면은 심판이 없다는 또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요. 네, 그 저스포츠에는 물론 이제 e스포츠에도 중간에 뛰어다니는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축구 게임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사실 이제 둘이 싸워서 끝장나면 되는 건데 이미 규칙이 다 정해져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판이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e스포츠에서 반칙이 불가능하구나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설계자가 다 이걸 못하도 막아놨는데 난 반칙해서라도 이걸 이기고 싶어라는 욕심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 시스템 해킹하지 않는 이상 그 반칙을 할 수 없어가지고 e스포츠보다는 저스포츠보다 e스포츠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칙의 정의는 네. 규칙 정해진 거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반칙이 될 텐데 네. 게임 자체에는 그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그걸 행위를 막아놨는데 네네. 아니면 특정 펑션 키를 누르면 그 행위를 하게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 반칙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해킹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네네. 반칙 그 기술을 네. 규정에 막아놓은 것들을 네. 하게 되면 반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그리고 심판이라는 부분이 오프라인에서는 뭔가 그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컴퓨터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수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심판이 따로 등장은 하지 않지만 뭐 심판의 역할을 그 컴퓨터 자체의 네. 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마치 현실은 인간이 심판이면은 네. 그 e스포츠는 신이 심판이니까 컴퓨터가 네, 사실 컴퓨터가 심판인 거죠. 심판인 것처럼.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e스포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 AI로 따고 해설자도 하고 지금 방금 무슨 얘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e스포츠가 잠깐 좀 핀트를 벗어나서 e스포츠가 만약 1인용 게임이었다 치면은 네, 원래 그 이제 심판하고 네. 그 거기 나온 NPC라고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적하고 네. 같이 컴퓨터일 텐데 컴퓨터가 1인 다중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은 병끼리 짜고 저렇게 봐주면서 하는구나 생각을 갑자기 해봤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하는 게임들은 되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가 가상의 상대가 돼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혼자 이제 기록을 세우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카트라이터가 뭐 1등 늦지만 이제 시간 내에 뭐 되게 빨리 뭐 목적지 다다른다거나 그런 것처럼 해서 기록을 단축하는 이제 게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제 그
스포츠가 될 수 있죠. 스포츠가. 그러니까 승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우리 뭐 많은 게임들을 보면 그 순위 시간 단축하는 순위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보다 이렇게 점수가 더 많이 내는 사람 있으면 내 순위 내려가고 거기서 승부욕을 좀 많이 느끼긴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참 그 게임 용어들에 싸우는 용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거 리그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배틀, 스타크래프트, 크래프트 이렇게 싸우는 싸우는 키워드가 e스포츠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용자 동기부여를 자극해서 이겨봐라 하는 뭐 이런 동기부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하나 나왔는데 결국 이 스포츠에 그게 기존의 스포츠의 동기부여는 하나의 큰 행사잖아요. 네. 올림픽이라는 근 4년 만에 이루어진 행사 때문에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기량을 향상시키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올림픽 메달을 따면 그 축제처럼 하면서 또 상금도 부여하고 각종 챔피언십도 있고 그리고 게임 과정이 리그 형태냐 토너먼트냐 각종 경기 방식들이 결국은 그 이기기 위한 승부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동기부여 요소인 건데 e스포츠도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전파되는 거를 중전에 관전까지 포함하고 또 이제 야 이거 게임 어떻게 됐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이버 문화 이런 것들을 다 e스포츠의 개념으로서 조금 더 확장돼서 넓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사이버 스포츠다 사이버 이렇게까지 스포츠. 정의를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더 사이버에서 이제 스마트 스포츠 영역까지 좀 더 요즘의 개념으로 좀 바꿔서 확장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이버 스포츠가 지금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현실 시간 미디어 AR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프로젝션 매핑 AR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수업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쪽도 우리가 사이버 스포츠 면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방향성을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주제에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사이에 또 조중현님께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 또 좋아요. 막 자료도 엄청 올려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주제 상당히 좋다고 하시면서 또 유튜브 그 링크도 걸어주셨고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 어쨌든 올드 클래스 콘텐츠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내용의 자료 있고 스포츠 또 되게 오늘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오늘 주제를 미리 알았다면 5분짜리 PT 영상 보내드릴 것 그랬네요. 보내주세요. 네, 또 오늘 주제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고 다음 토론 주제로 코드 리뷰 시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해주시고서 네.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하는데 네. 그 프로젝션 방식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부분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뭐 꽁을 가지고 직접 운동하는 것 대비 네. 이런 가상 공간이라는 프로젝션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체 활동은 똑같을 거라고 네, 생각을 활동 해요. 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장비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것도 공간. 예. 그리고 좀 더 훨씬 재밌게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반응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네, 거니까. 인터랙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보면서 음. 점수도 거기 바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공간의 활용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운동장 없는 학교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교실에서 운동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덜 다치지 않을까. 혹시 그러니까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스포츠니까 그냥 매트를 놓으면은 덜 다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라는 게 뭐 농구면 농구 코트가 있어야 네. 되고 배구면 배구 코트 그러니까 코트라는 게 경기 네네. 규칙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 버추얼 그러니까 프로젝션 AR이면 금방 만들어줄 수 있고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는 반응이 없잖아요. 네. 이제 공 가면 튀겨 오기는 하는데 사운드도 없고 네, 네, 네.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께 소리 지르고 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브리쳐 뭐 공을 던졌는데 가성으로 아니면 네. 진짜 공을 던질 수 있는데 아, 이게 공을 맞았을 때 뭐 효과 네네. 이펙트라든지 소리도 같이 나옴으로써 음, 이 운동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제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보면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 공이 앞에서 날라올 때 기존에 한 명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오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네, 어느 자리도 네, 있는 데서 다 네.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재미있게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웃긴 상상 하나가 나온 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 트레인을 혹독하게 받고 싶다. 그럼 네. 그 가상현실에 이제 한일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축구할 때 한일전 할 때 그렇게 응원 열기가 뜨거운 것처럼 이제 저 자신은 이제 한국 축구 선수 캐릭터로 잡아놓고 일부러 관중들이 막 그 상태의 분위기로 나를 응원하게 하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은 되게 트레이닝 성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트레이닝도 결국은 이제 동기부여. 이제 사실 동기부여. 트레이닝 과정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지루하고 네. 좀 재미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좀 명을 시켜서 또 즐겁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스포츠라는 어떤 큰 이벤트, 뭐 토너먼트든 큰 이벤트 또는 혼자 트레이닝 할 동안에도 이제 SNS 연동을 하게 되면 그 뭐죠? 참여하는 참여하는 사람들, 사람들. 예, 실시간으로 거기에 네네. 그 응원도. 스포츠나 토너먼트 막 구성이 되기도 하고 네네. 응원도 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스포츠는 SNS 쪽과 좀 결합을 하면 네. 훨씬 더 그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많을 생각이 것 같습니다. 당장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생중계가 연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댓글 같은 기능, 이모티콘 기능이고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그 뭐였죠?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같은 e스포츠 선수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개념으로도 SNS가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그 슈퍼스타,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마을 주민들하고도 같이 SNS 통해서 이거 할 뭐 A동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하면 A동 사람끼리도 커뮤니티가 구성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지금은 게임이 막혀 있는데 네. 원래 게임 됐었잖아요. 아마 네. 해외는 게임 되는 것 같은데 아, 네네. 그 이제 게임 하다 보면 그 게임에 그 등장하는 이제 친구들이 네. 하면 친구들과 같이 그 랭킹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막 점수를 땄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갱신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내가 1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화수 예를 들면 일월이 이제 밤이 마지막이면 네.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계속 하면 내가 1등을 서로 아. 친구들 간에 네. 일종의 승부욕인데 네. 단순히 이것만 하면 사실은 이제 게임인데요. 네. 이걸 이제 큰 이벤트를 열고 토너먼트 행사처럼 네. 네. 뭔가 그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약간의 이제 스포츠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마을에 사는 마을 이장 뭐 무슨 배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면은 경쟁 심리도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e스포츠 자체가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중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 스타가 생길 거, 그러니까 영웅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를 키우기 위한 그 기획사들의 노력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또 이제 교육 시장도 늘어나고 점점 그런 쪽으로 또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 문화라고 생각이 네, 네, 들고요. 예전에는 스포츠랑 이 스포츠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예전에는, 되는데 네, 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스포츠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양한 분야에 또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지금 이제 뭐 토너먼트 대회가 뭐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또 더군다나 저희 나라는 이런 IT나 이런 쪽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되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e스포츠가 발전한 것 같아요. 네, 현재 또 대전에서 안경환 교수님이 또 접속해서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네요, 대전에서. 박 교수 더욱 아나운서 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좀 부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컴퓨터 기반의 게임을 e스포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게임들을 저스포츠라고 좀 이렇게 방송에서는 표현을 하고 그냥 있습니다. 저희만 쓰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e스포츠랑 저스포츠 비교이고요. 일단 좀 뒷얘기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컴퓨터 기반의 게임이 스포츠 용어로 오기까지는 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이제 스포츠로 해야 된다 했을 때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스포츠를 하느냐. 기존의 스포츠는 몸을 막 움직이면서 승부욕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뭐 바둑, 장기 이런 마인드 관점에서 스포츠도 이제 뭐 일종의 마인드 스포츠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올림픽 쪽에서 이제 그 게임 쪽은 도저히 스포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IOC라고 그러나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네. 이 게임이니까 폭력성이 많이 아, 있잖아요. 막 네네. 이렇게 네네네. 격투 있고 그래서 폭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스포츠에 폭력성은 되지 않는다 했더니 그럼 펜싱은 어떻게 되냐? 펜싱은 계속 사람을 찌르는 건데. 사실 뭐 복싱도 그렇고 펜싱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수많은 스포츠들이 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전쟁 중에 하는 게 그 올림픽 행사잖아요. 네. 잠시 전쟁을 멈추고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격투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e스포츠가 지금 스포츠 영역으로 들어오기까지. 예. 사실 이제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이제 나이키의 적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적이 뭐 프로스펙스나 그런 아식스 그런 신발 회사가 아니라 나이키가 이제 뛰어다녀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경쟁 문구를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e스포츠가 저스포츠의 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e스포츠 자체가 또 체험형으로 바뀌다 보면은 저스포츠 발전 형태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의 지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아마도 그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그러면서 확장돼서 보는 것도 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국은 스포츠도 하나 산업인 거잖아요. 네. 단순히 예전 아마추어 관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약간 그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게 현대 시대의 스포츠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마케팅 네네. 관점인 거고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뭐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 선수들 연봉도 꽤 높고 뭐 이런 형태에 있어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한 포인트는 마케팅 영역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e스포츠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스포츠의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다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스포테인먼트 그래서 스포츠에다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하나의 캐릭터 가상의 이제 뭐 스포츠 선수를 우리가 탄생시킬 수도 있고 기존의 선수들이 지금은 현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을 이룰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e스포츠를 많이 관람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컨텐츠 자체를 하나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워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 뭐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e스포츠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뭐 웹툰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거꾸로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하나의 또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분노의 질주에서는 여전사가 팔이 없는 그 여전사 대위인가요? 이 대위가 실제 게임 속의 e스포츠에서는 이 대위가 여자분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게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마블 같은 경우 시리즈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어떤 조연들이 하나의 게임이나 다른 장르에서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각각은 다른 인물들이고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지만 멀리서 봤을 땐 하나의 조각 퍼즐처럼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보여지는 게 이야기 스토리가 맞는 거죠. 각각 하나도 맞지만 이게 바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포츠가 다른 어떤 미디어 매체 영화나 음악이나 아까 웹툰도 얘기했고요. 네, 네. 그런 데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존의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종목이 이제 한정됐잖아요. 네. 축구, 배구, 야구 네, 네.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스토리텔링에 네. 뭐 기반한 하나의 그 스포츠인데 이 스포츠 보면서 헷갈리긴 한데 이 컴퓨터 기반 스포츠는 네. 이제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네, 예. 게임으로 보면 여러 게임들이 막 나올 수 있어서 결국은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를 잘 만드느냐에 네. 따라서 스포츠가 많이 더 재미있게 참여하기도 하고 더 그렇게 좀 산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컨텐츠 기반의 스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그 컨텐츠가 재미있다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테고 좀 더 구전 효과가 일어나고 점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죠? 그 인싸들이라는 단어가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덤층이 팬덤층이라는 단어는 스포츠성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 하여튼 팬들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점점 확산 효과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 전달 효과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 송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댓글 참여 그러니까 특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반 스포츠는 과거에는 이제 TV를 보고 댓글을 인터넷에 하는 정도였는데 e스포츠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관중의 개념이 되게 과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e스포츠 자체가 그 선수 자체의 가치도 되게 점점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다양한 산업이 연관돼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를 가상 공간 즉 가상의 사이버 플랫폼에서의 스포츠 관전이나 또는 참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유명한 게임들을 바탕으로 했다면 그 안에서는 더 다양한 그 매체들 장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안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오래전 이제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 같은데 축구를 서로 하자 했는데 셀피나 이제 기타 뭐 이모지 같은 그런 걸 키워드를 적용한다면 본인이 이제 동네 친구하고 세컨드 라이프 운동장에서 그냥 뭐 자기는 호나우두가 되고 상대방은 무슨 앙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축구를 즐기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스포츠 자체가 그 캐릭터를 입히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아바타 영화 같은 경우 혹은 매트릭스 영화 같은 경우 그리고 레디 온 플레이였나요? 그런 영화들도 이런 e스포츠를 적절히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영화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아바타도요. 너무 오래됐고요. 네. 레디 플레이어 원이 하나의 지금 얘기했듯이 향후 바뀔 이제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 경주 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스포츠가 현실에서의 돈으로 다시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해서 토너먼트로 거기서도 이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향후 미래의 이 스포츠나 스마트 스포츠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한 면을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좀 꼭 좀 한번 네. 보시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재밌겠다 이렇게. 일단 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포츠라고 말씀드리면 사이버 스포츠 흐름이 첫 번째는 PC 기반에 네네. 해서 열심히 마우스 클릭하고 키보드 버튼 누르면서 하는 그런 손가락 중심의 스포츠, 사이버 스포츠에서 점점 이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나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쓰고 실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키보드가 아니고 마우스가 아니고 몸 동작을 인식을 하는 네. 그런 인터페이스. 멀티모다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마치 우리 전통적인 스포츠, 저스포츠에서 네네네.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상의 스포츠지만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로 진화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VR 스포츠라고 부르고도 있고 좀 약자로 V 스포츠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건 옛날에 스마트폰이 아니 옛날에는 이제 그 e스포츠로 관람하는 용도로 쓰였다면은 거꾸로 이제 e스포츠의 조이스틱이 돼버리는 현상이 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운동장 무슨 테니스를 치면은 테니스 치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 클릭하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그 e스포츠를 관람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자체를 옛날에 위 게임기 조이스틱처럼 휘두르면서 친구랑 같이 하는 이런 게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e스포츠 그러니까 스마트 스포츠 성격의 e스포츠는 정말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AR, VR이 접목되면은 더 체험형으로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센서를 이용한다든지 또 모션 캡처를 이용한다든지 점점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있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그러니까 가상 GS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과거 네네 하여튼 지금 이제 한 작은 공간에서 같이 이제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AI든지 아니면 실제 트레이너가 나와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우리 오프라인 스포츠도 운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평소에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뭐 코치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트레이너가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가상 공간에서의 훈련도 결국은 AI 트레이너 같은 또 아바타 트레이너 같은 가상 공간 트레이너가 있어서 나를 이제 보면서 좀 코칭을 해주는 네. 그런 AI 트레이너도 등장을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지금도 등장을 했죠.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네. 이제 가상의 캐릭터가 이제 저에게 헬스 트레이너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기 싫어도 얘가 나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온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한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컨텐츠만 생각하는 것보다 장비, 디바이스도 그런 같이 바뀔 것이다. 네. 그래서 위가 처음에는 이제 뭐 문차크나 어떤 이렇게 뭐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점점 엑스박스 같은 경우 360은 아예 디바이스가 없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든지 또는 실제 가장 관심 많은 게 다이어트. 예, 위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 장비만 해도 비싼데 그 위에서 운동을 하면은 바로 내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TV에서 볼 수가 있고 체중이 얼마만큼 운동 몇 시간 했을 때 체중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얘가 바로 측정까지 해주고 근데 여기서도 좀 더 다양한 장비나 디바이스로 e스포츠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로. 아마 저는 여기에 그 가상현실 기반의 스포츠로 진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즈니스 기회 중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스포츠면 그 좀 피드백이 느껴지잖아요. 공을 잡았을 때의 느낌, 또 뭐 이렇게 쳤을 때 그 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주는 햅틱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몰입감을 주는 요소이잖아요.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뭐 야구 사이버 게임을 해요. 그때 배틀을 휘둘렀는데 뭔가 손에 띵한 맞는 느낌이 있어줘야 내가 더 몰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뭐 조끼처럼 입는 장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진짜 그 가상 공간이지만 오프라인은 손에 배트를 든다거나 하는 네네. 그런 류의 하드웨어 쪽도 피드백 있는 네.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EMS 슈트가 네. 어떤 근육 시뮬레이션이라서 30분 정도나 20분 정도 운동하면 6시간 운동한 효과를 내는데 사실 이러한 그 헬스케어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제 사실 좀 오래된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골프 실내에서 치는데 그걸 실외에서 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e스포츠에 대한 관점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또 성공한 기업들도 가끔씩 한두 군데 또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스포츠로 성공을 하려면 사실 스포츠는 이제 일종의 규격이라고 하잖아요. 규칙, 경기하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지만 장비에도 모든 게 규격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배트의 뭐 길이라든지 공의 무게, 공인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축구 공이 됐든 배구 공이 됐든 딱 인증받은 공만 사용하는 것처럼 e스포츠가 되려면 거기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규격이나 호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고받는 결국은 이게 서로 서버 간에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이 필요할 텐데 그때 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뭐 정보가 오고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센서의 규격이라든지 그래야지 각각 다 구매를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 작업들이 이 스포츠가 성장하기 하나의 또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일단 UX 사용자에 대한 이런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텔링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스토리텔링 끝에는 결국은 이제 뭐 챔피언십이나 아니면 리그나 또는 토너먼트, 메달, 상금 이런 것들로 해서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그리고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스포츠 하면 이 스포츠도 초기 단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지만 이게 좀 더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익스트림이나 스포츠나 또는 레포츠나 또 이런 스마트 레포츠 이런 쪽까지 확장이 돼서 더 재밌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실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별로 이렇게 인기도 없고 관심이 없었지만 하면서 실제 또 거기에 관심도 갖고 또 반대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사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네. 많이 좀 지나서 벌써 10시 10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요약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e스포츠나 스포츠 비즈니스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를 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회사나 소프트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고 기기를 팔기 위해서 관심이 있고 콘텐츠 회사들, 게임 만드는 회사들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송출하는 방송사나 케이블 TV 또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이 e스포츠로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PC방 주인도 돈을 많이 벌려고 e스포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계될 수는 되게 많은데요. 뭐 말만 잘한 뭐 아이템 중고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유튜브 방송, 엔터테인먼트, 선수 육성 기획사 그리고 음악 창작, 왜 게임에도 음악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캐릭터 제작 업체, 하드웨어 제작 업체, 그리고 이제 광고 프로모션 업체,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연결이 된다면 헬스케어 업체, 그리고 트레이닝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요.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할지 컨설팅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붙이면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하고 이제 연결되면 스포츠웨어 같이 이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장비라든지 옷, 의류들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저는 일단 실감 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이 향후는 많이 e스포츠에서 향후 미래 방향으로서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프로젝션, 매핑, AR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e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실감 미디어에서 e스포츠 동향과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스포츠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뭐 컴퓨터라는 디바이스 그리고 뭐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이라든지 다 각종 캐릭터 컨텐츠 여러 기술 요소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걸 묶고는 한 종합적인 하나의 스토리텔링 요소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떤 뭔가 뭐 어떤 공통의 하나의 큰 테마인 것 같아요. 스포츠란 테마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집약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의 진화가 또 이 스포츠라는 걸 향해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걸 통해서 각종 방송 쪽 산업들도 같이 또 성장을 더욱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도 다 연계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적 지식들을 하나 의미 있는 테마 속으로 묶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늦은 밤 태풍이 오기 태풍 전야의 밤이죠. 태풍 전야의 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